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자 서둘러 꼬리를 자르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서초동 검찰 움직임 서정욱 변호사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검찰이 지난 9일이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을 기소를 하고 지금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을 어떻게 보면 봉합하는 선에서 미완의 수사로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임종석이라든가 또 이광철 이런 사람들은 지난 3월인가요? 지난해 조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소환해서 기소하는 것 아니냐. 적어도 그 윗선은 좀 밝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렇게 서둘러 봉합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근데 이 사건은요. 이 사건은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문재인이가 근데 이거 30년 형인 송철호 바보 노무현보다 더 바보 송철호 있잖아요. 이분의 그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다. 이런데 문재인의 말 한마디로 시작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임종석이가 이제 그 문재인이가 직접 송철호한테 출마하시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가 문재인을 대신해 가지고 송철호한테 이제 그 출마를 권유하고 우리가 이제 전폭적으로 도와줄 테니 출마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당선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청와대 지금 보면 이게 8개 부서입니다. 어떤 이제 신문에 7개가 아니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조국이나 민정팀에서는 완전히 그 황혼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하명 수사해 가지고 그 김기현 시장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게 막 압수수색부터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부서에서는 공약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진석이처럼 김기현이 공약은 아예 선거 며칠 전에 15일 전에 공약은 이제 예비 타당성 해가 공약을 완전히 그 부결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공약 송철호 거는 예타 면제해서 해주고 이런 이게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누가 봐도 주범은 문재인이고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주범 두 번째 주범은 임종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8개 부서를 총괄하는 게 비서실장이잖아. 근데 물론 저도 이제 그 송철호부터 이제 13명 이미 기소했고요. 그다음에 현직 국정상황실장이잖아요. 이진석이가. 이걸 이렇게 기소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죠. 센 자리죠.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검찰이 나름대로 이게 노력한 거예요. 13명의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까지 기소한 거는. 그렇지만 수사는 이제 임종석, 조국, 그다음에 이광철 3명이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까지 손을 못 댔잖아. 물론 이제 공소장에 문재인이가 35번, 35번이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번 수사는 결론적으로 활용점정은 못 찍은 미완의 수사다. 미완의 수사. 그렇다면 이게 그 언제 정권이 바뀌면 검찰의 재수사나 아니면 이게 특검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제 이거 활용점정을 찍는 그래서 결국은 반드시 이 문재인을 기소해서 처벌해야만 끝나는 수사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뒤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곧 될 거고 그러고 나면 5월쯤에는 또 인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5월이든 6월이든 총장 되고 나면은 그래서 좀 서두른 측면은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사건의 그 지휘자는요. 지휘자는 이제 이거는 중앙지검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성윤입니다. 이 사건의 이제 그 책임자는 이성윤으로 보면 돼요. 대검에서 이게 조난관 대행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저는 이성윤이가 어차피 이게 이진석이는요. 이진석이는 이제 기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추미애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켰죠. 추미애가. 그때 김태현 부장도 날리고
지금 수사팀이 20명 있다가 예. 지금 이게 2명밖에 없어요. 예, 그런다면. 이런 식으로 이게 공중분해 추미애가 씻겼잖아요. 근데 그때도 공중분해 되기 전에 김태현 부장이 이진석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데 미리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진석이는 어쩔 수 없다. 대못을 쳐놓고 간 예.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진석이가 사표까지 냈거든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지켜줄 테니까 사표를 반려를 했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이성윤 입장에서는 이진석이는 어차피 이게 그 기소가 불가피하니까 이어서 이제 꼬리 잘라 끝내고 결국 이제 내가 총장 한 자리 하려면 이제 그 임종석 그다음에 조국 가장 중요한 게 이광철이죠. 이광철이 민정비서관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빨리 면죄부를 줘야만 나도 이게 총장에 한 자리 안 하겠냐. 그래서 저는 이성윤이가 나름대로 이게 그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네요. 어차피 이게 그 이진석이는 사석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 그러면 최소한 이게 이진석에서 피해를 막고 나머지 3명하고 문통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게 나도 한번 총장에 좀 그래도 점수 좀 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저는 장깨로 이번에 빨리 처리에 때려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울산 사건이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면은 뭐 퇴임 후의 문제는 그때는 그때 이야기고 우선 좀 껄쩍지근한 거,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하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게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흐뭇하죠. 그래도 열심히 충성을 하고만 후배 잘 뒀어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그 스모킹 건이요. 이번에 그 추가 기소됐던 송병기 있잖아요. 예, 수초 없고. 송병기가 근데 그때 부시장인데 이번에 이진석이하고 이제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죠. 예. 그런데 그 송병기 수첩 이거는 안종범 수첩보다 더 이제 그 스모킹 건인데요. 그렇죠. 거기 그 송병기 수첩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신해 가지고 출마를 권유했다. 예, 그게 이게 딱 나와 그냥 수첩에 있잖아요. 예, 딱 나와 있더구만. 예. 그리고 이제 그 86학번 모임. 예. 86학번 모임에서 임동호라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송철하고 라이벌 임동호가 라이벌이죠. 예. 임동호가 상당히 유력했잖아요. 예. 근데 임동호가 불출마 대신에 임종석이 안 돼. 86학번 모임에서 오사카 이제 총영사 하나 좀 주라. 예. 이런 게 딱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 오사카 총영사가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드루킹 보면 드루킹적으로. 그때 오사카 안 되고 센다이 주니까 안 했죠. 예. 근데 이번에는 고베를 제안한 거예요. 오사카 달라 했더니 예. 고베 영세라. 이랬더니 이게 임동호가 거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하고 똑같죠? 드루킹 때는 이게 오사카 요구했는데 센다이 제안하고 예. 이번에는 이게 오사카 요구했더니 고베 제안했잖아. 예. 근데 이 모든 게 누가 했어요? 이게 임종석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임종석이는 어제 기소하니까 얼마나 이게 검찰을 욕했습니까? 검찰이 정치 편파 수사한다고 기획사정이라고 아주 그러니까요. 적반하장 이런 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자기가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명백한 증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됐는데 예. 오히려 이게 막 검찰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적반하장이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아마 이성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문통도 지키고 그다음에 임종석도 지키고 그다음에 조국 이광철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인은 이제 그 제대로 이제 방탄 정권의 방탄 역할을 제대로 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까지도 걸고 넘어지면서 임종석에는 적반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8개 청와대 부서가 동원되는데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안 할 리도 없는 것이고 비서실장이 종병기 업무수첩에 분명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송철호한테 대통령을 대신해서 출마 권유도 하고 또 지역의 라이벌들 정리까지 다 해준 걸로 나와 있는데 자기의 죄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성윤이가 적당히 꼬리자리를 했으면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공연히 뭐 윤석열까지 걸고 넘어져요. 그러니까요. 결국 근데 윤석열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네. 마치 이게 그 기획해서 조작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황운하도 그래 비판했죠. 예. 황운하도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이게 윤석열이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조작한 것처럼 이게 비판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그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더 재밌는 게 조국이 있죠. 네.
조국이는 이제 이거 딱 페이스북에 한 단어 올렸더라고. 한 단어. 이제서야. 야, 이제서야. 이제서야. 아주 이제 그 장탄식을 내뱉듯이 이제서야. 이 말은 지는 이게 빨리 아무 죄도 없이 빨리 무혐의 끝나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끌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이제 무혐의 하느냐. 이런 데 이야기 같은데요. 이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조국이도 이제 그 송병기 수첩 있잖아요. 수첩에. 보면 이제 그때 그 울산 하명 수사 5개월 동안 이게 보고가 없는데 근데 조국이가 정례에서 보고해. 하명 수사 있잖아요. 이걸 정례에서 이게 보고해라고 해서 다 정례가 보고해가 조국이한테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백운우든 그다음에 그 박형철 있잖아요. 반부패 비서관 그 당시에. 그다음에 백운우 민정비서관. 그다음에 이광철이가 선임행정관이죠. 이런 게 민정의 자기 밑에 비서관 둘이가 기소됐잖아요. 근데 조국이가 빠지면 조국이가 핫바지라는 거 아니에요. 조국이는 게 아무 역할도 없는 민정에서 완전히 핫바지처럼 이게 무시당하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진짜 민정수석이라면 보고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밑에 비서관 2명이 기소됐잖아요. 백운호하고 박형철. 따라서 저는 조국이가 이제 뭐 직접적 개입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데 면죄부를 이성윤이가 줬잖아요. 이것도 이게 잘못된 게 조국에는 이게 분명히 하명 수사 다 지시하고 그다음에 보고받은 게 수첩에 나오거든요. 5개월 후에 보고 요구했다고. 따라서는 조국이가 지금 임종석이처럼 또 적반하장으로 마치 이게 이제서야 왜 무혐의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자기도 이게 이 사건도 저는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조국이는 송병기 수첩에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당시 논란이 한참 될 때 그 임동호를 주저앉혀야 하는데 내가 무슨 카드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보도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임동호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임동호의 무슨 비리라든가 뭐 그런 것을 딱 쥐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압박을 하면 아마 주저앉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울산 선거 부정사건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지는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제서야 하면서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는 듯이 하는 것은 그래서 조국이가 한 얘기대로 파리가 뭐 비빈다고 용서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게 추적해갖고 뿌리를 뽑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김기현 지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울산시장으로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분도 뭐 꼬리 자르게 하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반격의 얘기를 있었던데 김밀희 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지난해 1월에 기소가 된 것을 5월에서 첫 재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전부 무슨 사전 준비 그런 모임만 6번 하고 그래갖고 깔아뭉개고 있잖아요. 우리법 연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주 아끼는 판사 아닙니까? 결국 김밀희는요. 김밀희는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2, 3년인데 이번에 이거 4년째 붙박이로 누가 바로 이제 거짓말의 명수 법복 입은 정치꾼 앞으로 이제 조만간 수의 입을 범죄꾼 김명수 김명수가 이제 4년 붙박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1년 3개월이 지났죠. 근데 그때 준비 절차만 6번 했는데 근데 준비 절차도 2, 3주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5개월에 한 번을 재판해. 5개월 뒤에 준비 절차를 해.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 번도 안 하고 첫 재판이 이제 5월 10일이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말로 이게 저는 판사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재판 안 하는 것도요. 그것도 이게 송병기 수첩 가지고 많이 싸웠죠. 왜냐하면 송병기 수첩을 변호인이 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는 복사만 해주면 되지. 왜냐하면 수첩의 외형적인 모습이 있죠. 여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지금 구조가 돼 있고 이런 있잖아요. 이런 데 원본이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도 많으니 앞으로 이 원본을 다 들고 있어야지. 앞으로 이제 임종석이부터 뭐 문재인까지 잡으려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복사만 해준 거거든.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이게 1년 3개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변호인들의 요구가 13명별로 다 이게 점거 목록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근데 공범자는 그게 나눌 수가 없어요. 다 여기 공범으로 엮여 있잖아. 네. 그러면 이게 공통점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변호사의 요구에 판사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놀아난 것이 아니라 뭐 알아서 같이 공범이죠. 동조한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추후에요. 추후에 그 문재인, 임종석부터 이제 그 추가 범죄자 주범도 잡아야 되지만, 근데 두 번째는 꼬리 자르기 검찰 기소한 거 있잖아요. 이성윤. 이런 게 검찰도 재수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 법원에서 재판하는 김미리 판사들, 판사까지 전면 다 이게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 판사까지 이게 요즘 사설에 많이 나오고 저는 이제 타당하다 봅니다. 뭐 김미리 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이 되면은 특검을 하든 뭐를 하든 자기 정부에서 이 문제는 전면 재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MB 정권 때도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사건 결국은 MB 정권 끝나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세훈이가 지금도 감방에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서 이성윤이가 봐줬다고 해갖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옛날에 탈원전 그 보고서에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다잉 메시지라고 제가 보기에 죽어가는 사람이 범인이 누구다 지명하는 걸 우리가 다잉 메시지라거든요. 그때 그 탈원전의 주범은 문재인이다 두 군데 나오죠. 근데 이번에 공소장에는 문재인이가 주범이다. 이게 그 35번 나옵니다. 처음에 조국이가 15번 넣었다고 자꾸 써놨길래 저도 이게 그 15번 착각했는데 다 살려본 분이 공상 70안 쪽에 35번 이게 동아일보 다 이게 보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탈원전에 비해서 몇 번 더 33번 더 나오는 거죠. 따라서 저는 문재인 주범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사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때 검찰에서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 자치발전 비서 압수하러 갔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래도 설명을 하면서 자료를 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청와대는 아예 뭐 응답 설명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게 문 닫아 걸고 야 들어오지 마 압수수색을 막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조사해야 되고요. 자치발전 비서관실. 추미애도 해야 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추미애 당연하죠. 직권남용. 추미애가 이제 그 20명이 수사팀을 다 공중분해시켜서 지금 2명 있잖아요. 김태현 부장도 이게 대구지검 부장이 뭡니까? 중앙지검에 잘 나가는 부장이 대구지검은 기영. 이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추미애도 이게 조사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한 뭐 조국, 이광철, 임종석.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활용전정 문재인. 이런 식으로 반드시 저는 이제 제2의 원세훈 사건처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송철호 사건이야말로 정말 이게 민주주의의 근간, 뿌리째 이게 흔들어버리는 정말 이게 국기를 흔드는 중대범죄예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게 그 송철호는 또 이게 중고차 업자한테 뇌물 받은 거죠. 요거 이제 또 고소당해가 지금 울산지검 송치됐거든요. 송철호도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죽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한 수사 방해부터 추미애까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게 그 뿌리 뽑아야 된다. 발본색은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수사 관련해서 전환관 지금 총장 대행이 며칠 전에 지시를 했어요. 물론 이번 재보선 사건의 고소고발 건만도 99건이 된대요. 그것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권력비리 수사라든가 이런 것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기에 이렇게 수사를 완료하라 이렇게 했는데 월성이라든가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은 그냥 아예 소식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수사를 안 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이거 계속 탈원전도 검색해보고 라임 옵티머스도 계속 관심까지 따라가는데 지금 이게 거의 뭐 수사가 지금 이게 올스톱 돼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이거 저는 박범계나 지금 검찰청 없애고 이제 중대문제수사청 있잖아요. 이런 게 압박을 통해서 계속 이게 그 가하니까 또 인사처리 있잖아요. 총장. 그래서 이게 좀 더 중단돼 있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검찰은요. 검찰이 이제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검찰이 이제 그 죽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 살아있는 정권이 막으려고 해 수사를 이런 이제 개는 짖어도요. 기차는 달려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검찰 수사는 끊임없이 직전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이게 검찰이 뭐 총장 인사철부터 검찰청 폐지에 좀 주눅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권력 수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위축돼 있거든요. 특히 윤 총장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검찰이 분발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4.7 재보선에서 이렇게 야권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결국은 그동안 검찰 개혁이라든가 검찰 무력화 이런 문제까지도 그 속에 포함되어 가지고 국민의 분노가 분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그러한 민심에 부응해서 이제 좀 이런 권력비리 수사 그동안 막혀 있었던 지금 이거 말고도 태양광이다 뭐 저쪽에 무슨 병원 사건이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는데 좀 탄력을 받고 재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